JT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JTM입니다. 과거 매매일지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했을 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어요. 9월 1일을 기점으로 시점을 잡아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 방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최근 매매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틈나는 대로 최근 일지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11월 28일 매매일지입니다. 오늘이 주말이니까 지난주 내용이었네요. 월요일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있고요.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전처럼 봉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한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는 수치로 이미 증명되고 있고요. 문제는 중국 내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불안 요소가 커진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봐야 하는 날이었네요. 국내 시장은 금리 인상 둔화가 호재가 됐고요. 환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달러 인덱스는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내년도 기업이익 감소 전망으로 가치 하향과 실적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도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우리는 맞고 틀리고 홀짝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뷰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가든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주요 뉴스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이 있었고요. 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간에 글로벌 주요 일정들이 많아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날이었고요.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요 종목 매매 요약이고요. 총 3종목입니다. 매도가와 매수가, 수익률은 참고로 보면 되고요. 매수일의 환경, 그리고 매도 환경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얘기 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 MI텍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고요. 주력은 혈관과 소화기관의 비관혈용 스텐트입니다. 국내 1위 업체고요. 매출도 스텐트가 80% 이상이네요. 스텐트는 혈관이나 기관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원통형 의료기구입니다. 미국 시장 FDA 승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일본 시장 점유율 상승과 국내 매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스텐트 생산 가동률은 100% 이상이네요. 좋은 부분이죠. 그 외에 체외 충격파 쇠석기 제품이 있고요.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외에서 충격파를 발생해서 결석을 파쇄하고 배뇨를 통해 체외 배출하는 방법이에요. 해외 시장 확대 중에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 병원이고요. 해외 비중이 65% 이상입니다. 전방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필수적인 부분인 의료 부분이 되겠네요. 시장은 전 세계 시장 성장률이 매년 약 5%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경쟁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료기기 특성상 허가를 위해 임상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업력과 FDA 승인된 부분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중국 등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가치 분석을 해보면 매출과 이익은 지속 상향하고 있고요. PBR과 PER 기준으로 주가 수준은 높지만 의료기기 섹터인 점을 고려해서 성장성에 더 주목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고 유보율은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료는 무엇보다 매각입니다. 올해 초부터 매각 얘기가 나왔고 현재 매각은 완료되었습니다. 인수사는 글로벌 10대 의료기기 업체이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내역이고요. 11월 21일 지수 대비 종목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를 들어갑니다. 연속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일주일 뒤인 11월 28일 시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단기적으로 실현수익 4% 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중국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주 사업은 화장품, 영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을 이커머스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출의 약 90%고요. 매출의 약 10%는 자회사인 바이오 비주에서 필러, 보톡스 등을 중국 시장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내 중소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해외 수출이 90% 이상이고 중국이 대부분이에요. 중국의 플랫폼인 징동닷컴과 판매 계약을 하고 이 부분을 통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방 산업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중국의 규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심리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아직 인터넷 보급률이 약 70%로 이후 매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중국의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매출과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순자산가치와 순이익 기준으로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벤더로 중국 관련주로 보고요. 11월 8일 중국 봉쇄 완화,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매매한 28일 이후에 완화적인 봉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예를 들어 봉쇄가 심할 때는 반대로 완화될 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2일 기준 단기간에 25% 주가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매매 내역이고요. 11월 22일 단기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2월 28일 수혜에 대한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요. 이후로 완화적인 부분이 이어져 큰 상승이 있었네요. 아쉽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분이라 매매 기준에 맞게 단기적으로 5.9% 수익 실현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예요. 주 사업은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입니다. 올해 7월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했고요. AI 텍스트, AI 비디오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국내 비중 100%로 기업과 기관이네요. 전방 사업은 기술 발전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산업 자체가 아직 성장기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회사의 경쟁력이 되겠네요. 참고로 인공지능 산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SKT, KT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발주와 투자 감소로 올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감소했습니다. PBR, PER 측면에서도 고평가고요. 기술기업으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뉴스에 민감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시장에 따라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의 2대 주주는 현재 SKT텔레콤이죠. AI 서비스인 에이다스 서비스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책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와 국방, 항공우주 부분에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방지와 최적 솔루션 제공 등이 그 내용이고요. 매매 내용입니다. 11월 21일 지수 대비 종목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매수가가 되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11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이 공식화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세후 8.7% 수익 실현했네요. 11월 28일 매매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수익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들 성투하세요.